네, 즐거운 금요일이 벌써 됐습니다. 14일 아침 7시 40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뭐에 또 주목을 해야 될지 이슈 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신인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키워드, 핫 키워드 4개. 첫 번째 엔화가 지금 보이죠. 우리 신 기자는 일본 여행 갈 계획 있습니까? 가고 싶은데 지금 당장 못 갑니다. 허락을 안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런가요? 허락을 해주시면 뭐 예. 예. 저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만 사장님한테 얘기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엔화 가치 약세, 원달러 환율. 방금 전에도 보니까 뭐 875원 여기서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네네. 약해서 우리가 이제 엔화가 약해서 우리가 여행 가기 좋다라는 건데 오늘 일본은행 BOJ 금융통화 회의가 예정이 돼 있죠. 맞습니다. 오늘 정확하게는 오전 10시고요. 금융정책결정회의라고 합니다. 일본은행에서 이번에 기준금리는 아마 동결하겠지만 국채 매입은 조금 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리온게이 기자에 따르면요. 이번에 금정위에서 일본은행이 월에 한 6조 원 규모 정도 되는 일본 국채 매입을 1조 엔 정도 줄여서 월 5조 엔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 발표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내놓고 있는데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을 줄이겠다는 건요. 조금 더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표현을 하면은 시장에 돈 푸는 속도 좀 줄이겠다는 겁니다. 양적 완화의 속도를 조금 더 늦추겠다라는 뜻이 되는 건데 살짝 긴축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이제 받아들이면 될 것 같네요. 완화를 줄인다는 거니까 완전히 또 이게 긴축이냐라는 건 약간 별건이겠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지금처럼 돈을 펑펑 풀지 않겠다가 더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현재 미국과 금리 차이로 역대급 엔저를 겪고 있는 엔화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우에다가 총리가 입장이 조금씩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엔화 약세 계속 용인을 하다가. 정부 개입도 사실은 좀 있죠. 네, 정부의 입김이 좀 세진 것 같습니다. 엔화 가치가 그러면 오늘 BOJ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강세로 전환한다면 전환을 할 가능성이 조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지금 엔 달러 환율도 157엔 정도 달러당 지금 엔화가 여전히 약세이긴 합니다만 이게 엔화가 살짝 강세로 간다면은 우리 국내 관련주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일단 산업적으로 먼저 접근하면요. 우리나라와 직접 경쟁하고 있는 일본 제품 같은 경우는 엔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 수출에 긍정적 환경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한국차 살까 일본차 살까 망설이는데 일본차 가격 올라가면 한국차로 눈 돌리는 수요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는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 뭐 현지 공장 설립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환의 효과가 상대적으로는 덜할 수 있지만 여전히 투심 측면에서는 자동차 부분에서 엔고 현상이 생길 만한 조짐이 보인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은 영향을 좀 긍정적으로 국내 자동차주에는 미칠 수 있다는 게 증권가의 분석이고요. 또 하나 엔저 현상이 끝나게 되면 철강 업계들은 국내 특히나 이 유통에서 수입 측면에서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이 부분은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포스코나 현대제철, 동국홀딩스 같은 철강 상장사들의 주가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지난해 4분기부터 이제 일본 철강 싸게 들어와가지고 상대적으로 악영향을 좀 받았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라는 점 생각하면 더 그렇겠습니다. 그리고 예전만 해도 엔화 자산이나 부채가 좀 많았던 기업, 롯데 같은 곳들이 엔화 따라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혹은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는데 실제 최근 주가 동향을 보면서 상관계수 따져보니까 사실 투자 심리 자체는 회사가 얼마나 엔화를 갖고 있느냐 혹은 엔화 빚이 얼마나 많으냐와는 조금 별도로 움직이는 점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투어처럼 일본 여행 매출 많은 곳들이 있거든요. 이게 심리의 문제라서 저희가 확언할 수는 없지만 엔저 현상이 조금 흔들리게 된다면은 일본 여행 매출 많은 상장사들한테는 이거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 있다라는 점도 살펴보실 부분이겠습니다. 예, 이렇게 다양한 측면으로 지금 분석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군요. 우리 중소기업 하시는 사장님들 900원 깨졌을 때 환율 많이 투자를 하신 걸로 이렇게 들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870원, 880원 밑으로 갈 줄은 당황스러우신 사실 분들 많죠.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일본 정부는 지금 뭐 부채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지금 사실 약간 꺼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엔화 강세로 가는 거에 대해서.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어제 세계 글로벌 파운드리 점유율, 삼성전자 좀 TSMC하고 격차 더 벌어진 네. 거 이런 이슈들이 나와서 기분이 조금 안 좋았었는데 D램 매출 데이터
예, 글로벌 디램 매출 데이터도 나왔다면서요. 그거는 또 맞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기서도 한국 업체들의 점유율이 좀 줄었습니다. 아, 또 그렇습니까? 예. 전 세계 디램 매출 자체는 뭐 둔화하고 있지만 그래도 매출 상승했습니다. 전분기 대비 5.1% 늘었는데 이거는 전분기에 워낙 잘된 효과가 있다는 점도 보셔야겠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게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이 좀 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트렌드 포스라고 시장 조사 업체가 집계한 숫자들 이거 보고 계시는 건데요. 1분기에 디램 매출이 글로벌리 세계적으로 183억 달러 넘어섰습니다. 1위 삼성전자, 2위 SK 하이닉스 모두 점유율을 줄였는데 3위 미국의 마이크론의 앞자리 숫자가 바뀌었죠. 점유율 숫자가 19%에서 20. 그러니까 이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나냐와 윈본드 역시도 뭐 점유율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조금 높아졌는데, 자, 마이크론이 늘고 한국 업체들의 점유율이 줄었다. 이거 왜 그러냐? 이걸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유가 있어야겠죠. 삼성전자는 물량보다 가격 정책에 조금 더 우선을 줬고, 그러니까 우리 거 비싸게 사도 싸게 사는 것보다 비싸게 사는 게 낫습니다. 싸게 많이 파는 것보다는 이런 전략을 하는데 중점을 줬고, SK 하이닉스도 유사한 전략을 따왔는데 이게 마이크론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트렌드포스가 봤을 때 공격적인 가격 책정 전략과, 그러니까 가격을 조금 더 싸게 가고 견조한 서버 디램 출하에 힘입어서 미국의 주요 고객사 수주를 좀 많이 한 게 점유율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삼성전자 요즘 주가가 조금 뭐 올라가 주긴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첩첩산중인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파운드리에서 인텔도 막 뛰어들고 TSMC하고 격차가 벌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HBM은 마이크론도 막 뛰어들고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의 노조도 파업하려고 하고. 샴페인 딸 때는 아직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2분기 디램 시장 전망 어떻게 지금 나와 있습니까? 일단은 2분기에는 계절적인 수요도 있고 나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예, 전망들이 2분기 뭐 나옵니다. 거의 지금 끝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예, 소비자 수요 자체가 완전히 밝은 건 아니지만 지난 4월에 대만에서 강진이 일어난 거 저희가 좀 다뤘었죠. 그때 약간 TSMC 반사수혜가 좀 라든지. 있었죠. 맞습니다. 이게 고객사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거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재고 확보에 먼저 나서거든요.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2분기에는 이 주요 디램 업체들의 출하량도 좀 늘고 디램 계약 가격도 사실은 공급사들한테 더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싸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트렌드 포스트 따르면은 2분기에는 아마 디램의 계약 가격이 기존 대비 13%에서 18%꽤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네.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나쁘지 않은 환경이겠죠. 네, 그렇군요. 자, 세 번째 이슈는 현대차인데 방금 전에 삼성전자는 뭐 파업 가능성 말씀드렸습니다. 파업하면 또 현대차 아니겠습니까? 금속노조가 또 강력하게 민주노총 버티고 있죠. 강력하죠. 6년 만에 파업 가능성이 지금 맞습니다. 가능성이 지금 있다면서요? 현대차 노조가 이제 8차 교섭을 하고 나서 노사가 안 되겠다라고 하고 이제 임금 협상 결렬 선언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게 파업 수순을 노조가 결렬 선언한 예, 거죠. 노조가 먼저 결렬 선언을 한 겁니다. 어떤 입장 차가 있는지도 좀 보겠습니다. 일단 노 측에서는 당연히 이제 기본급 측면에서는 회사보다 많이 부르는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건데 전년 순이익의 30% 정도 성과급으로 노조에 지급하라. 그리고 이제 사측 같은 경우는 우리는 경영 성과급의 350에서 뭐 1,400만 원, 그러니까 다 합치면 우리도 꽤 많이 준다라고 하는데 그걸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적이 좋긴 합니다만. 실적이 좋은 만큼 이제 성과 달라는 게 노조의 논리긴 합니다. 근데 이제 더 살펴봐야 될 게 정년을 계속해서 늘려달라는 요구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회사에서 조금 들어주기가 아마 어려울 겁니다. 아마 이번에 결국 파업 수순을 밟게 된다면 오히려 이 돈 문제보다는 금요일 4시간 근무제 4.5일 근무라든가 아니면 정년의 문제, 이 현대차 미래와 관련된 문제를 두고 합의가 결국 이루어지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게 만약에 파업이 실행되면 현대차는 6년 만에, 그러니까 2019년 이후에 6년 만에 대규모 생산 차질을 겪게 되는데 피해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한 번 쉴 때마다, 하루 쉴 때마다 이 1,000억 단위 피해가 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 주목을 해야 되겠고요. 지난해에도 현대차 노조가 파업 결의까지는 들어갔지만 이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 들어간 날 현대차 사장께서 노조 찾아가가지고 이제 극적 타결을 이루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현대차 내부에서 들려오는 소식 보면요. 최근에 조합원이 회사 기물 파손하고 조금 물리적 충돌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서 이제 파업할 때 되지 않았나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다는 점이 불안감을 좀 자극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4일 날 조합원들 파업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때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현대차 노조는 노조 내 계파들 자기들끼리 선명성 경쟁하는 거 이런 게 좀 문제인데, 좀 아까 표를 보니까 금요일에 4시간 근무하는 거 이것도 네. 노조가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예, 4.5일 근무라고 합니다. 이래서 귀족 노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뭐 삼성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국내에서 임금이 최고 수준인데 뭐 적당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호주 군함 수주전 한일 대결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면서요. 네, 이게 호주가 최근에 스페인, 뭐 독일 이런 업체들 다 포함해가지고 국내외 세계 5개 업체들한테 이 11조 원 규모의 함정 검조 계획안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주를 하고 싶으면은 계획안을 제출해라라고 5개 업체 찍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업체 들어가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들어가 있는데 주목할 곳이 일본의 미쓰비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사업자가 만약에 수주를 하게 되면 총 11척 가운데 3척을 이제 건조해가지고 2030년까지 호주로 인조하는 조건이고 나머지 8척은 호주에서 현지 조선사랑 생산하는 조건인데 업계에서 이제 한일 수주전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냉철하게 보면은 현재는 일본이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은 지금 산업성과 원팀으로 국방성과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는 점도 그렇고 미쓰비시가 미국 무기를 주로 탑재한 국남을 이제 수출하고 있는데 만들고 있는데 이게 호주 해군이 보유한 무기 체계랑 같거든요. 호환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주력 상품인 모가미급 구축함이 5,000톤이 넘습니다. 근데 이게 호주가 원하는 정도의 스펙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3,800톤급 정도거든요. 그래서 조금 작고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우리나라 조선사가 그래도 가성비라는 장점이 있다는 점 살펴봐야겠지만 최근에 이거 수주하려면 한화와 현대가 힘을 합쳐야 되는데 기밀 유출 소송전 이런 것들 때문에 원팀으로 지금 움직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거의 앙숙입니다. 지금 HD 현대와 그래서 하나오션이. 이 수주전이라는 거대한 거를 두고 네. 어떻게 힘을 합쳐야 되나 이런 부분들도 투자 심리 쪽에선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겠군요. 일본하고 호주가 사실 뭐 호주하고는 일본이 조금 더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오커스 예, 뭐 맞습니다. 그것도 있고. 알겠습니다. 예, 우리 그래도 하나오션하고 HD 현대중공업 계속 주가 흐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